팝콘도 가져왔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팝콘 각이거든요. 무슨 일이냐면 블레이크 라이블리 아시죠?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최근에 영화를 찍었는데 It Ends With Us라고, 한국 제목으로는 넷플에도 있어요. 우리가 끝이야 라는 제목인데 여기에 남주의자 감독인 저스틴 발돈이라고 있어. 근데 이 저스틴 발돈이를 영화 개봉 한 몇 달 후에, 한 4개월 후에 갑자기 얘를 고소를 때린다 그러면서 고소장을 날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저스틴 발돈이 이놈이 돌았는지 블레이크 라이블리 대배우 여배우의 입술을 깨물고 적인 그런 장면들을 동의도 없이 그렇게 추가하고 즉흥적으로 했다. 그리고 블레이크 라이블리한테 막 정말 섹시하네요 라든지 이런 부적절한 행동들을 했다는 걸 다다다다다다 엄청 다 적은 거야. 원래 이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열은 좀 안 좋았거든요. 이 영화 개봉하고 나서 뭐 인터뷰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나락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걸 고소하면서 오 마이 갓 블레이크 너무 고생했다. 저스틴 발돈이 저는 미친놈 아니야? 이랬는데 갑자기 저스틴 발돈이가 몇 주 전에 130장이 넘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400밀리언 달러 손해배상을 블레이크 라이블리한테 보상하라고 고소를 했어요. 한국으로는 5천 몇백억이에요. 지금 또 이제 여론은 블레이크 라이블리 완전 쓰레기네, 미친 거 아님? 이러는 지금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지 자 얘기 시작해 볼게요. 자, It Ends With Us라고 한국 제목으로는 우리가 끝이야 라고 미국에서는 8월에 개봉한 영화예요. 저는 이미 봤거든요. 이 영화는 사실 책이 원작이에요. 콜린 후버라는 작가 베스트셀링 소설책의 원작이고요. 이 줄거리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여주고요. 이 극중 이름은 릴리예요. 릴리라는 여자애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던 아이예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우연히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남자 주인공 이름이 라일이에요. 라일. 남주의자 감독이에요. 이 영화에. 라일이 존잘인데 뇌신경 의사 선생님이야. 근데 둘이 어떻게 만나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임신까지 하게 돼요. 그 완전 퍼펙트한, 누가 봐도 퍼펙트한 남자인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점점 뭔가 이 라일이 폭력적인 성향을 조금씩 보이면서, 안 그래도 릴리는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트리거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가폭을 당해도 관계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릴리는 어떤 결정을 하는지 결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되게 가폭 피해자 여성들에게 되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생존자들한테 아 저렇게 해도 살 수 있다, 맞다, 이렇게 약간 공감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되게 좋은 내용의 영화였어요. 난 되게 좋게 봤어. 자, 그럼 일단 뭐 블레이크는 잘 아시니까 일단 저스틴 발도니가 누구냐? 맞아요, 제인 더 버진. 영화 클라우드에서 프로듀서를 하기도 했고 제인 더 버진에도 출연을 했고요. 맨 이너프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면서 약간 여성 인권, 소외받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It Ends With Us라는 원본 책 있죠. 책이 유명해지기 전에 이미 읽고 아 나 이거 영화로 만들고 싶다,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마지막에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책을 덮었대요. 오히려 옆에 있었던 와이프가 자기야 왜 그래, 괜찮아? 울면서 나 이거 영화로 만들어야겠어 해서 이 작가한테 연락을 해서 영화로 만들기로 계약을 했고요. 2019년에. 그리고 2023년에 블레이크 라이블리를 여주로 발탁했다. 그래서 이제 촬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가십걸로 엄청 떴잖아요. 세레나 밴더 우드슨, 가십걸로도 유명하고 라이언 레이놀즈의 와이프로도 유명하죠. 라이언 레이놀즈는 데드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데드풀에서 처음에는 그냥 주연으로만 출연했는데 데드풀이 지금 3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2랑 3부터는 제가 작가로도 참여하고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데드풀도 굉장히 성공했고 이것만 성공한 게 아니고 여러분, 라이언 레이놀즈가 엄청난 자산가예요. 그 사업을 하는 족족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투자하는 족족 엄청 성공해서, 내가 아까 무슨 사업이 있는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 디지털 마케팅 회사 최고 책임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술 사업도 하고 민트 모바일도 자기가 25% 지분을 인수했대. 그것도 무슨 축구 클럽 같은 것도 있고요. 투자 그룹도 갖고 있고 또 캐나다 투자 서비스도 갖고 있고 무슨 비밀번호 관리 플랫폼, 이게 68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대요. 추정 가능한 가치가 한화로 3조 1181억
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엄청난 그 투자회사 이 두 개를 빼고 난 금액이야. 이것까지 합치면 총 가치가 총 19조 9,921억 1,500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해요. 라이언 레이놀즈가 그래서 이 영화계에서 A리스트 배우인 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자산가의 파워가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완전 파워 커플이죠. 파워 커플. 둘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이거에 비하면 저스틴 발도니는 째바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여러분도. 나도 못 들어봤어. 근데 이런 사람을 상대로 저스틴 발도니가 블레이크한테 성희롱을 진짜 너무 충격적이야. 자, 들어보세요. 소송의 나라라고 하는데 진짜 소송할 만해. 총 93페이지에 달하는데 요약 플러스 이 고소장에서 제일 뜨거운 내용들을 축약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블레이크는 이미 영화 촬영 시작 전부터 저스틴이 되게 쓸데없이 원작에도 없는 야한 장면을 추가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어요. 자, 참고로 고소장에 있는 거는 블레이크가 말하는 거, 저스틴이 말하는 거 다 이게 사실로 확인돼서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다 그들의 주장일 뿐이라는 거 아시고 들어주세요. 알았죠? 예를 들면 블레이크의 아역 역이 미성년자인데 굳이 이 영화에서 첫 성관계를 갖는 그런 장면을 담는다든지, 그리고 블레이크가 그 영화에서 남편인 감독이죠. 저스틴과 첫 관계를 갖는 장면을 굳이 집어넣는다든지, 그리고 그 장면에서 블레이크한테 오르가즘을 느끼는 그 모습을 연출하라, 이런 거를 강요를 했대요. 그래서 블레이크가 왜 그런 장면을 추가해야 되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저스틴 발도니가 이거는 여성의 시선을 통해서 이 영화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나는 이런 로맨틱한 장면을 좀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와이프랑 거시기 뽕짝을 할 때 3, 2, 1 똑같이 와우 하고 이렇게 오르가즘을 동시에 느끼고는 하는데 그게 굉장히 나는 로맨틱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영화에도 반영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블레이크 당신도 남편이랑 동시에 뿅 하면 되게 로맨틱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야. 너무 부적절하잖아. 그런데 블레이크가 나는 그거 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장면은 추가가 되지 않았지만 영화 촬영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계속 너무 아쉽다고, 그 장면 추가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블레이크한테 질척거렸대요. 그런데 블레이크는 대배우니까 안 한다고 하고 넘어갔잖아. 근데 이 아역 역할 배우는 그렇게 힘이 있는 배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장면이 촬영이 된 거야. 미자 역할이 남자친구랑 뽕짝하는 장면이. 근데 이 촬영이 끝나고 블레이크 주장으로는 그 여배우한테 와 진짜 너무 핫했다고, 둘이 뭐 미리 연습이라도 했어요? 뭐예요? 너무 잘했다고. 아니, 물론 그 역할을 한 배우가 진짜 미자는 아니지만 둘이 뭐 연습이라도 했어요? 이런 게 진짜 너무 싫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해당 아역 배우도 불편하게 느꼈는지 블레이크한테 와가지고 언니 감독이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라고 말을 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굉장히 또 미국 사람들이 블레이크 얘기를 듣고 미친 거 아니야? 저스틴 발도니 또라이네 라고 생각했던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시작이야. 촬영 중에 슬로우 댄스를 추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면이 키스를 할락 말락 하는데 하지는 않는 그런 약간 좀 섹슈얼한 장면이래. 그런데 이 장면에는 노래만 나오고 대사가 없는 장면이다. 그래서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 씬이었다. 그런데 저스틴이 굳이 블레이크한테 몸을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엄청 가까이 블레이크 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쇄골 있는 데까지 입술을 이렇게 대고 움직이면서 It smells so good. 냄새가 너무 좋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극중 캐릭터 역할을 한 것도 아니었고 이 저스틴이라는 인간 자체가 블레이크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쓸데없이. 그래서 블레이크가 아까 그거 너무 부적절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촬영이 끝나고 저스틴이 I'm not even attracted you. 뭐래? 난 너한테 매력 느끼지도 않거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블레이크의 주장에 의하면요. 저스틴 발도니 핫가이의 유명한 페미니스트고 현 아내와 관계도 너무 로맨틱해서 제 천년의 이상형이었는데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고. 반전이 다 있다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되니까. 음성 녹음이라도 없었을까? 우리 이따가 영상 같이 보기로 해요. 또 블레이크가 23년 2월 12일에 막내를 출산했거든요. 내 아이의 엄마예요. 그리고 영화 촬영은 그 출산하고 고작 3개월 만인 2023년 5월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약간 좀 몸이 당연히 부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블레이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나 봐. 근데 하루는 이 저스틴 발도니가 촬영해야 되는데 촬영진들 다 몇 시간씩 대기시키고 블레이크 라이블리한테 드레스룸으로 좀 와봐라.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뉴스 뜬 거, 파파라치 사진 뜬 거. 댓글 보라고. 댓글들에서 사람들이 블레이크 뚱뚱해 보여. 헐 라이블리 뭐야? 갑자기 나이 들어 보여. 이런 댓글들 그걸 읽으면서 저스틴이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블레이크 앞에서. 블레이크가 운 게 아니고 블레이크의 악플을 보고 저스틴이 몇 시간을 울었대. 촬영까지 중단하면서 몇 시간을. 그래서 블레이크가 감독님 이게 캐릭터가 이 안에서 가폭을 당한 이후의 여성의 모습을 지금 파파라치가 찍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쁘고 화려하게 보이기보다는 현실적인 게 맞으니까 이 나쁜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 저스틴을 위로해줘야 됐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아니 저스틴이 왜 운 걸까? 블레이크가 그런 악플을 받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블레이크도 어차피 볼 거니까 먼저 얘기하고 나는 네 편이다 이런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어렵게 구한 내 여배우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을 당하니까 그게 기분이 안 좋아서 우는 걸까? 그러고 나서 블레이크 개인 트레이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 이런 거 하는 트레이너한테 블레이크 허락도 없이 몰래 연락해가지고 저기 선생님 혹시 블레이크 씨 몸무게가 몇이나 나가나요? 그러면서 블레이크 혹시 단기간에 살 좀 빼게 해줄 수 있겠냐는 식으로 그 트레이너한테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트레이너가 블레이크한테 얘기를 하고 엄청 빡친 거야. 그래서 막 라이언 레이놀즈까지 막 연관이 됐대요. 이 얘기는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자, 이거뿐만이 아니라 저스틴은 나는 죽은 사람이랑 대화하는 능력이 있다면서 블레이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혹시 죽은 아버지랑 대화해보고 싶냐고 이런 말을 하기도 했대요. 자, 그리고 블레이크가 영화에서 출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출산하는 장면에서 대본에 안 써 있었는데 촬영 당시에 다 벗고 찍으라고 나체로 찍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야. 블레이크가 뭔 소리냐 그게. 그랬더니 원래 여자는 나체로 출산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라고. 우리 와이프는 애 낳을 때 자기 옷을 다 찢더라 그러더래요. 아니 나 애를 안 낳아봐서 그러는데 애를 낳을 때 원래 나체로 낳아요? 난 처음 듣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블레이크가 이렇게 싫다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또 고소장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또 인간이 한 명이 더 있어요. 히스라고. 히스는 이 영화의 투자자예요. 이 영화에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히스가 분만 촬영씬에 이렇게 와가지고 블레이크한테 갑자기 다짜고짜 영상을 하나 틀더래요. 갑자기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웬 나체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깜짝 놀랐대. 야동 튼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히스의 자기 와이프가 분만하는 영상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와이프는 수중분만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벗고 있는 게 어쩌면 자연스럽지? 근데 뭐가 됐든 간에 거의 밸런스 게임 아니에요? 뭐가 더 최악일까? 내 앞에서 성인 동영상을 트는 투자자? 아니면 내 앞에서 자기 와이프의 나체로 출산하는 장면을 강제로 보이는 영상. 뭐가 됐든 진짜 너무 싫잖아요. 그러면서 이 프로듀서가 애를 낳는 게 이런 거다. 애 넷낳은 블레이크 앞에서 맨스플레인이라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지들이 뭘 한다고. 이게 사실이라면 매너도 상식도 없는 인간들이죠. 그래가지고 블레이크가 당시에 너무 그 상황이 불편해가지고 자기 어씨랑 같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밑에만 나체로 촬영하는 걸로 합의를 봤대. 그 생식기에 얇은 천 하나만 이렇게 딱 대고 민망하게 촬영을 했는데 그런 장면을 촬영하는데 촬영 세트장을 폐쇄하지 않아가지고 엄청 이 세트장이 혼란하고 붐볐다는 거야. 사람들도 많고. 근데 심지어 그 산부인과 의사 역에 이 감독이 지 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생식기와 아주 가까이에서 촬영하는 그런 배우가 감독의 그냥 친구라는 사실이 너무 불편했다고 해요. 트레일러 알죠? 한국에서 트레일러라고 하나? 대기실? 이동식 컨테이너 같은 게 있어요. 배우들이 사용하는 자기만의 방처럼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하고 하니까. 자기 트레일러에서 블레이크가 모유를 유축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저스틴이 말도 없이 트레일러에 그냥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유축하고 있는 걸 다 봤다는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번은 또 자기 트레일러에서 상의 다 탈의하고 바디 메이크업을 지우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 히스라는 투자자가 와가지고 우리 참 얘기 좀 하자고 영화 얘기. 그래서 블레이크가 지금 이거 바디 메이크업 지우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옷 입고 자기가 부르겠다 그랬더니 지금 당장 얘기 안 하면 앞으로 다른 제작자들이랑 너랑 회의 못하게 할 거라고 막 협박을 했대요. 블레이크한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들어오셔라. 대신에 등 돌리고 뒤돌아서 얘기하셔라. 그래가지고 들어오더래. 그래서 등 돌리고 막 얘기를 하다가 블레이크가 딱 봤는데 다시 등을 돌려가지고 자기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이크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히스가 하는 말이 나는 원래 사람이랑 얘기할 때 눈 보고 얘기해야 돼서 그렇다. 그런 개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눈 보고 얘기하고 싶었으면 좀 기다렸다 얘기했으면 될 거 아니야.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한 번은 자기가 모유 수유하기 쉽게 이렇게 되게
여기가 좀 푹 파인 바디수트를 입고 있었대요. 바디수트 뭔지 알죠? 약간 수영복 같이 생긴 이 하나로 이렇게 딱 연결된 그걸 입고 있었는데 이게 좀 내려가가지고 이 위에 여기 레이스가 달린 브라가 살짝 드러난 상태였대. 그리고 그것만 입고 있었던 건 아니고 당연히 그 위에 큰 코트를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살짝 요 안에가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저스틴 발도니 감독이 봤네? 그 안에 있는 거 옷 너무 섹시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블레이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스틴이 되게 신경질적으로 미안해요. 그럼 말 고칠게요. 핫하네요. 이래서 블레이크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제가 HR 회의를 놓쳤나 봐요. 이러면서 비꼬듯이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떴다는 거야. 그 자리에 다른 여성 배우도 있었는데 그 감독이 그러고 가고 나서 블레이크한테 와가지고 괜찮냐고. 나도 전에 저 감독한테 그런 성적으로 언급 당해가지고 나도 불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블레이크가 이런 걸 당하는데 참았다고요?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 때문에 자기 변호사를 대동했어. 당신들 앞으로 나랑 계속 촬영하려면 여기 내가 준비해온 차라락 이 리스트에 사인하고 이거 다 준수해야지 난 계속 촬영하겠다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면 인티머시 코디네이터라고 섹슈얼한 장면 촬영할 때 이 장면을 관리하는 관리자. 우리가 그냥 영화로 보는 막 이런 장면들 있잖아. 이런 거를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고 이런 뽕짝신 관리자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 머리를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를 안무처럼 이렇게 다 지어준대. 그러면은 관리자가 이렇게 머리 잡으려 했어. 그럼 막 머리 잡고 이거를 그대로 한다는 거야. 한국에는 없어요. 미국에는 이런 직업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영화 촬영할 때 무조건 이 뽕짝 매니저를 둘 것. 두 번째는 고인이 된 우리 아빠 얘기 금지. 이런 것도 써야 된다고? 즉흥적으로 애드립으로 뭐 한다든지 신체 접촉하든지 이런 거 하지 않을 것. 내 입술 빨고 물고 이런 거 동의 없이 금지. 그리고 블레이크 자신에 대한 외모 금지. 개인적인 성적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금지. 왜냐? 이런 얘기도 했대. 블레이크가 영화 촬영 중에 나는 이런 장면이 너무 포르노처럼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저는 야동을 본 적은 없지만요.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저스틴이 그래요. 훌륭하네요. 사실 저는 야동 중독자였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면서 갑자기 TMI 자기 야동 중독자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너무 불편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성적 경험에 대한 이야기, TMI 이런 거 금지. 근데 나중에 이거는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저스틴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할 때는 라이블리가 먼저 갑자기 야동 얘기를 꺼냈다. 자기도 자기 캐릭터랑 상관없이 자기 얘기한 거 아니냐. 나는 야동 안 봤는데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래서 좋겠다. 난 너무 많이 봐서 문제인데 하면서 그냥 얘기를 이어나간 것 뿐이라는 거지. 하긴 했나 봄. 그런 듯. 그죠. 자, 그 다음에 블레이크의 트레일러 무단 침입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트에 써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블레이크 정도 되니까 이런 리스트도 갖고 오지. 보통은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계속 촬영 진행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고소장을 보고 다들 폭발을 한 거야. 도대체 이 영화 산업이 미친 거 아니냐. 블레이크도 이런 일을 당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거냐라고 막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고 분개를 했어요. 플러스 여기에다가 또 난리가 났던 게 뉴욕타임즈에서 블레이크의 이 고소 내용을 최초로 보도하면서 이 헤드라인이 이거였어. 따옴표하고 우리는 누구도 묻어버릴 수 있다. 자, 영화 촬영 중에 약간 요렇게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저스틴 발도니가 쫄렸던 거야. 이 영화 개봉되고 블레이크가 뭘 터뜨릴까봐 싶어서 그래서 그랬는지 홍보 전략 회사를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보 회사에 멜리사라는 여자랑 아주 가까이 계속 일을 했다. 블레이크가 소환장까지 해가지고 문자 메시지도 공개를 했는데 블레이크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우린 저렇게 대응하면 된다. 그러면서 여기 멜리사가 나한테 걸리면 그 누구라도 나는 묻어버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틱톡, 인스타 이런 소셜미디어를 활용해가지고 블레이크가 뭐라고 하든 이 상황을 어떻게든 우리한테 유리하게 전환을 시킬 수 있다고. 실제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 블레이크가 고소하기 전에 영화는 8월에 개봉됐다고 했잖아요.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여름에 블레이크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갑자기 나도 유튜브 알고리즘에 블레이크 되게 싸가지 없다 이런 쇼츠, 옛날 인터뷰 영상 이런 것들이 계속 뜨는 거야. 짜집기 같은 그런 영상들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도 보셨어요? Thank you so much. That's so sweet.
I'm gonna put it here because it doesn't go with my outfit, but I will wear it later. 그 팬이 와가지고 내가 널 위해서 팔찌를 만들었다고. 너무 고마워요. 아, 근데 지금 아웃핏이랑 안 어울려서 제가 나중에 꼭 찰게요. 그랬어.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다른 여자 배우는 Thank you. Oh my god, I'm gonna put it on. Thank you so much. 바로 이거를 찼다. 그래서 이걸로도 블레이크 그냥 차지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앞에서라도 차지 이러면서 욕을 먹는 여론이 있었는데 나는 안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건 좀 그랬어요. 이 인터뷰는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나 또 임신했다 라는 둘째 임신 소식을 알린 직후에 열린 인터뷰였어요. First of all, congrats on your bump. 너의 임신을 축하해라고 말을 하진 않았고 인터뷰어가 너의 little bump를 축하해. 너 배 볼록 나온 거 축하해. 그랬더니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Congrats on your little bump. 네 볼록 나온 것도 축하한다. What about my bump? 내 볼록이는 어떤데? 이러면서 일단 불편 먼저 시작했어. You like the movie? Are you a Woody Allen fan? Most of his movies, and this one was so like visual. Did you guys love wearing those kind of clothes? Like, 이 영화가 우디 앨런이 디렉팅한 영화인가 봐요. 근데 비주얼적으로 너무 아름다워서 이 인터뷰어도 나도 그 영화 너무 잘 봤다. 그 의상들은 어땠냐? 그 옷들 입었을 때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어. 블레이크 라이블리한테. Yeah. And you know, working in Everyone digital. wants to talk about the clothes, but I wonder if they would ask the men about the clothes. 옆에 있는 배우가 좋았다고 얘기 딱 대답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근데 남자 배우들한테도 이렇게 의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네. 왜 여자들만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래서 봤어. 무슨 의상인데. 난 영화는 안 봤거든. 근데 그 안에서 의상이 엄청 약간 무슨 몰라 개츠비 느낌? 엄청 화려하고 되게 예쁘더라고. 이 머리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남자들 의상도 화려했대요. 그러니까 저 인터뷰어 말로는 남자였어도 물어봤을 거라고 하는데 뭐 모르죠 그거는. 아무튼 완전히 이제 너 싫어를 지금 온몸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Love Jesse's He has some suits and beautiful. That's what how I'm saying. he. His words. 여기서부터는 전혀 인터뷰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둘이서만 그 남자 배우가 옷 입었을 때 그거 너무 멋있었지 이러면서 맞아 그 씬이랑 하면서 인터뷰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소외시키는 거예요. 근데 또 배 나온 거 축하해라기보다는 좀 배 볼록 나온 거 축하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문제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문제일 수 있다. 왜냐면 어쨌든 신체적으로 멘션을 한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말했잖아요. 너 되게 피곤해 보여. 너 이거 왜 이렇게 다크서클 진해졌어? 약간 이렇게 내 얼굴 어떤 신체에 관련된 거 있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되게 신뢰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내 배 나온 거 보고 아무리 막 만삭이더라도 먼저 그렇게 너 임신했어? 내가 말 꺼내기 전에 임신 얘기 꺼내는 것도 싫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게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바로 받아쳐버렸죠. 네 배 나온 것도 축하해. 이러면서. 근데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 정도로 반응할 정도는 아니지 않았냐. 저 사람들이 그 인터뷰어가 했던 그 하나의 말보다 배우들 행동이 너무 더 별로였다고. Mean Girl 약간 일진처럼 행동했다.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이 영상도 엄청 돌아다니면서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그 영화를 홍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까였다? 그 인터뷰 보여드릴게요. 하나의 인터뷰. Just if we're lucky enough to run into a celebrity in public, we only have a few moments to maybe speak with you guys. But for people who see this movie, who relate to the topics of this movie on a deeply 일반인들이 연예인들 봤을 때 잠깐 마주치면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짧지 않냐. 근데 너가 이번에 촬영했던 그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라는 영화는 굉장히 딥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걸 보고 공감한 팬들이 당신에게 말을 걸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당신한테 이렇게 어프로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Like asking for like my address or my phone number, a location share. Or I could just location share you, and then we could. 제 위치라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제가 어디 사는지 제 폰번호가 뭔지라도 알려드려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뒤에는 진지하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도 근데 그 뒤에는 못 봤어. 근데 이 부분만 짜집기 돼가지고 엄청 까인 거야. 옆에 있는 배우 얼굴도 봐라. 표정 안 좋다. 되게 좋은 질문 해줬는데 장난이라고 해도 되게 생뚱맞은 장난이야. 그리고 보면 항상 그 예전에 가십걸 인터뷰에도 뭔가 사람한테 되게 약간 좀 상처될 수 있는. And I was like, I would love to be part of the show, but I can't act with a monkey. And then I got a few of them. She got a few of them. Come on, it was a joke. I'm just joking. 장난이야. 이런 걸 되게 자주 하더라고. 뭔가 상황에 적절하게 유머를 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몰라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눈치? 약간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다고 나는 그래도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홍보하러 나왔는데 이 영화가 굉장히 어쩌면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막 드레스 입었던 거 뭐 오늘 드레스는 뭐 이거고요 이러면서 자기 오히려 치장에 관련된 이야기 오히려 저스틴 발도니 감독은 이거는 가폭에 대한 이야기이고 생존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여주인공의 희망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꽃무늬 원피스 입고 극장 가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영화 봤는데 그런 가벼운 주제가 아니던데 왜 저런 식으로 홍보를 해? 하면서 또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게 다 이들이 나를 매장시키려고 이렇게 여론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화 이렇게 홍보했다고 이런 거 짜집어가지고 바이럴시키고 근데 나는 이미 영화 보급되기 전에 무거운 이야기는 하지 삼가하고 그 여주인공의 희망 메시지 이런 것만 얘기하라고 나는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한 건데 가폭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써 있었는데 저스틴 발도니가 단독적으로 우리 캐스트들이랑 다른 노선으로 영화를 홍보한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비교돼서 내가 욕을 먹게 된 거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저스틴 발도니가 여기 고소된 내용들 거짓말이다. 진짜 터무니도 없고 이거 사람들 완전 자극적으로 블레이크가 완전 다 지어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소송을 처음으로 보도한 뉴욕타임즈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250밀리언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크 고소장이 총 93장인가 그랬어요. 93장. 근데 저스틴 발도니의 고소장은 무려 179장짜리입니다. 블레이크 라이블리, 남편 라이언 레이놀즈 그리고 이 둘도 홍보 담당자들이 있다. 여기 홍보 담당자 직원한테 최소 400밀리언 달러, 한화로 5,74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요. 볼도니 소송장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자기의 개인적인 힘을 이용해서 감독 그리고 스튜디오로부터 영화를 빼앗았고 그 이후로 계속 우리들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서 우리를 인질로 삼았다.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이 그 수백만 명에게 감동을 준 그 원작 책조차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블레이크가 뭐가 부족해서 너를 소송을 거는데 여기에 저스틴 발도니 측은 이 라이블리가 영화 홍보를 하면서 자기의 브랜드가 있대요. 이 헤어케어 브랜드하고 주류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를 같이 크로스 마케팅으로 홍보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자꾸 영화 메시지랑 다르게 제가 오늘 입은 거는요 이런 거고요. 인스타그램에 자기 술 브랜드 이런 거 올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쟤 영화 홍보를 왜 저따위로 하냐. 야 가폭의 주 원인은 뭐 75%인지 이상 원인은 술인 거 몰라? 이 와중에 술 홍보하는 게 지금 말이 돼? 하면서 비난을 받으니까 이거 제작진 너네들 때문이다 하면서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했다고. 그리고 우리가 사과 안 하니까 그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니네 다 무너뜨려 주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를 억울하게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성적 희롱에 관련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 성희롱 뭐 이런 거는 블레이크가 지금 완전 각색해서 지금 드라마 쓰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모든 증거를 다 갖고 있다 하면서 일부 그 고소장에 그 캡처라든지 스크린샷 이런 것도 첨부를 같이 했어요. 트레일러에서 유축하고 있었는데 지가 말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다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문자를 보면 블레이크가 저 지금 트레일러에서 유축 중인데 대사 연습하고 싶으면 지금 오셔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이 저스틴 발도니가 답장으로 나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밥 다 먹고 갈게요. 그리고 출발하면서는 문자 보냈어. 저 지금 가고 있어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블레이크가 뭐 없어요. 뭐 마차 라떼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어. 그러니까 이 감독은 오라고 유축 중인데 오라고 자기가 했고 자기는 미리 가기 전에 말도 했는데 지금 저런 말을 하는 거다. 그리고 평소에도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내가 편했는지 뭔지 내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유축하고 수유하고 했다는 거예요. 어잉? 그래서 문자 내용도 공개를 해버렸어. 그 키스하는 씬에서 자기 말도 없이 막 키스 부분 추가하고 내 입술을 물고 빨고 했다고 했는데 아니 오히려 대본에도 없는 키스 장면을 연출한 건 블레이크라고. 키스씬 끝났는데 대본에서는 끝난 상황인데 갑자기 블레이크가 발도니를 끌어당겨서 한 번 더 키스를 할 때도 있었고 다른 장면에서도 막 2번 쩍쩍하고 3번 쩍쩍하고 이 블레이크가 자기한테 키스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트레이너한테
그 블레이크 몇 킬로냐고 물어본 거, 이거는 살 좀 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척추에 문제가 있다. 실제로 아래쪽 허리에 뭐 염증이 있어가지고 3일을 입원한 적도 있대요. 그것도 증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척추가 안 좋아서 들 수 있는 무게인지를 알아야 되고 못 들으면 뭐 기계 같은 게 있나 봐. 그런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알기 위해서 물어본 거지 살 빼라는 의미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었다. 아니 근데 그러면 트레이너도 연락처 뭐 이런 거 블레이크 통해서 받았으면 됐잖아. 근데 몰래 연락을 했대. 블레이크 얘기로는 저스틴이 증빙을 한 게 뭐냐면 문자를 증빙을 했는데 나는 단 한 번도 그 블레이크의 몸매에 대해서 평가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블레이크가 영화 촬영할 때 감독님 아시겠지만 출산하고 아직 몸이 부른 상태라서 걱정이 된다. 최대한 몸매 나오는 이런 장면은 좀 촬영 끝으로 밀어주실 수 없나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보냈길래 자기가 아니다. 이것도 증빙했어요. 아니요 블레이크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 촬영을 미룰 수 있는지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다고. 근데 당신이 정말 멋있게 보일 거라는 거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이야기하고 우리 둘이 같이 창의적으로 해결해 봐요. 무조건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당신이 몸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다. 저희 일정 초안이 나오는 대로 공유할게요. 우리 촬영팀한테도 이 점 명심하도록 제가 다 말해 놓을게요. 라고 보이스 메모를 남긴 거를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는 오히려 블레이크가 자신 없어하는 모습을 위로해주고 지지해줬는데 내가 왜 트레이너한테 뒤에 가서 전화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냐.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언 레이놀즈가 이 남편이 빡쳐가지고 이 새끼 나오라고. 야 감독 너 나와. 욕을 막 하면서 F 월드를 쓰면서 What the fuck is wrong with you? How dare you? 이러면서 너 네 새끼가 뭔데 감히 내 와이프 몸무게를 물어봐? 너 문제가 뭐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욕을 막 했다는 거야. 저스틴이 당시에 너무 당황스럽고 라이언이 너무 공격적이라서 자기는 억울한데도 내가 미안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때문에 내 척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였다. 오해하지 말라 진짜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라이언이 그러면 그 장면 빼 이 새끼야. 네 그렇게 내 와이프 드는 게 걱정되면 그 장면 빼라고. 그래서 결국 그 장면 삭제했대요. 이제 그 일이 끝났어. 라이언 레이놀즈 갔어. 그리고 저스틴이 블레이크한테 문자를 보내요. 미안하다고. 너한테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그리고 어떤 여자의 몸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정말 미안하니까 사과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다. 다시 받아달라고 그렇게 길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번에 나온 데드풀 알죠? 울버린이랑 같이 나온 데드풀. 이 촬영 일이 겹쳤어요. 당시 블레이크는 이 It Ends With Us를 촬영하고 있었고 라이언 레이놀즈는 자기 데드풀 새로 나온 영화를 동시에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번에 새로운 캐릭터가 나옵니다. 나이스풀이라고 라이언 레이놀즈가 연기를 했어요. 자, 이게 왜? 이 나이스풀은 이 영화에서 엄청 나이스해. 되게 막 어색할 정도로 막 항상 웃고 이상하게 나이스한. 그런데 이게 저스틴 발도니를 희화하면서 만든 캐릭터라는 거지. 저스틴 발도니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맨번이라고 해요. 머리 이렇게 묶는 거 약간 거의 히피처럼 이런 머리 스타일을 오랫동안 고수했는데 지금 라이언이 반묶음하고 있지만 뒤에는 이렇게 맨번 이렇게 묶고 있거든? 이렇게 똥머리처럼.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나온 역 중에 레이디풀도 있어요. 레이디풀은 긴 금발에 이 데드풀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군지는 안 나왔지만 그 역할은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자기 와이프가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데드풀 역할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나이스풀이 울버린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데 레이디풀 봤어? 너무 이쁘다면서. 아니 애기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는데 몸매가 와우 이래.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가 그런 말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자 몸매에 대해서 그런 말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나이스풀이 괜찮아 난 페미니스트니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완전히 저스틴을 자격했다는 거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면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와. I'm getting mind-fucked. Where's my intimacy coordinator in this movie? 이렇게 얘기를 한대. 영어권에 있는 표현인데 내 멘탈이 지금 뽕짝 당하고 있다. 지금 막 미치겠다는 거지. 뽕짝 당하고 있는데 내 뽕짝 매니저 어디 갔어요? 이런 장면도 있었고 난 언젠가 팟캐스트로 여자들 지지하는 척 하면서 돈 벌고 싶어. 그게 내 꿈이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종국에는 미안해. 나이스풀의 엔딩 장면을 전 여기서 스포합니다. 보기 싫은 분은 여기서 멈춰주세요.
나이스풀이 결국 레이디풀한테 살해당해요. 엄청 잔인하게. 머리가 터져서 죽거든? 근데 그 죽는 장면이 죽으면서 막 웃으면서 막 이러고 죽어. 희죽희죽거리면서. 근데 그 죽는 장면 뒤에 가게 이름이 나오는데 Flower Shop. It Ends With Us에서 그 릴리 여주인공이 꽃집 주인으로 나오거든요. 꽃집이 배경으로 나오면서 이 나이스풀이 머리 터져서 죽는 거야. 레이디풀 총에 뒤지게 맞아가지고. 영화 둘 다 봤어서 이 얘기들 꿀잼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이 파워가 강하면 어떻게 이런 것도 그냥 자기 사적인 이런 일이잖아. 근데 그냥 영화에 막 넣는 거지. 그것도 다른 영화도 무슨 독립영화 이런 것도 아니고 데드풀이나 되는 영화에. 나는 이 사건 이거를 다 떠나서 이 부분은 진짜 너무 좀 짜친다. 유치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만약에 블레이크가 정말 어떤 수치감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을 당했다고 지금 고소장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트라우마를 겪을 만한 성희롱을 겪은 와이프의 이 일을 어떤 남편이 이런 걸 풍자를 하겠냐. 이거 진짜 있었던 일 맞아? 그냥 얘 괴롭히고 싶은 거 아니냐고. 지금 그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오히려 데드풀 그것 때문에 여론이 좀 더 박살났어. 자, 그리고 또 이제 출산 장면에 대해서 완전 알몸 상태, 성기만 천조가리로 가렸다, 다리를 벌린 채로 산대로 올려졌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는 저스틴 친구놈이 와가지고 나 너무 수치스러웠다라고 했지만 이 저스틴 발도니는 고소장에서 이거 사실이 아니다. 이 아래가 완전 나체라고 했는데 검은색 딱 붙는 사각 팬티에 뭐 임신 수트 같은 것도 입고 있었대요. 그리고 상체는 병원 가운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리고 블레이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막 붐비는 촬영장도 아니었고 그냥 촬영이 필요한 필수 인원만 당시에 있었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가 무슨 웬 쭉적인을 갖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나랑 지인은 맞지만 UCLA에서 배우로 석사까지 받고 수상 경력도 다수 있고 셰익스피어 뭐 전문 연기자고 블레이크 라이블리 너처럼 A리스트 대스타는 아닐지 몰라도 엄청 경력 있는 연기자라는 거지. 이 영화에 블레이크 여동생도 출연시켜달라고 해서 출연시켰대요. 그거랑 지금 이거랑은 다를 게 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 이외에도 블레이크는 자기 의상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짝에 $5,000가 넘는 뭐 디자이너 브랜드 있죠. 명품 브랜드 신발 사게 해달라. 그러고 값비싼 의상들 이거저거 자기가 의상들 내가 다 알아서 결정하겠다. 이래가지고 제작 비용을 옷 때문에 훨씬 초과하게 했고 촬영장 피팅 이런 것도 다 거부해가지고 의상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따로 자기네 집까지 가지고 오게끔 시켜서 인력 그리고 돈이 또 엄청 많이 낭비가 됐다. 자기 드레스룸에 와서 몇 시간 동안 울었다 그랬잖아요. 파파라치 사진 악플 보면서. 근데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우리는 당시에 블레이크가 하도 의상에 대해서 이거 사야 된다 저거 사야 된다 말도 안 되게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논의를 한 거다. 근데 그 과정에서 블레이크가 되게 저스틴 발도니를 되게 안심시켰대요. 당신 정말 좋은 감독이고 나는 지금 배급사 소니 투자자 히스 이런 사람들한테 나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저스틴 막 칭찬을 하길래 이것 때문에 자기가 감정적으로 돼서 눈물을 흘린 건 맞는데 근데 그게 뭐 파파라치 악플 보고 운 거 그런 거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영화에서는 영화 보신 분들 루프탑 장면이 있어요. 그 여주랑 남주가 처음 만나는 그 옥상 장면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나는 그 부분이 제일 고비였어. 나 그 부분 보다가 나갈 뻔했거든. 너무 오그라들어서. 무슨 장면이었냐면 이 여주가 지가 사는 아파트도 아닌데 갑자기 고급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내 인생 너무 힘들당 이러면서 걸터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주가 막 열받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탁 문 열면서 들어와. 근데 뭐야 존잘러. 그래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소리를 지른 다음에 전화를 딱 끊어. 그리고 눈이 딱 마주쳐. 발도니가 이런 그러면서 당신은 이름이 뭐죠? 직업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 존잘러가 전 뇌신경 전문의입니다. 그러니까 여주가 장난인 줄 알고 맞아요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정색하니까 어머 진심이시군요. 당신이 수련한 기간이 얼마나 길었을 텐데 제가 웃어버렸다니 제가 사과할게요. 호호 이러면서 갑자기 뭐 몰라 그런 게 뭐 완전 오그라들고 둘이 갑자기 막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나 가야겠다고 안녕 다음에 2년이 다음이면 다시 만나요 이러면서 갑자기 파토나. 그러다 나중에 진짜 실제로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되긴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장면 블레이크 버전이었다는 거야. 자기가 원래 저스틴이 쓴 게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면서 이거 내가 써보고 싶다면서 써가지고 이거 어때요 감독님 하고 보여줬는데 저스틴이 보고 쓰레기인데? 이러고
생각해 볼게요. 좀 안 될 것 같군요. 그랬더니 블레이크가 삐져가지고 며칠 동안 연락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블레이크가 갑자기 영화 안 찍겠다고 하면. 그래서 저스틴이 블레이크 저희가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랬더니 정말요 감독님? 감독님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어요. 저희 집 뉴욕 펜트하우스로 놀러 오세요 하고 초대를 했대. 그러니까 가니까 라이언 레이놀즈가 이미 거기 와 있었대요. 그러면서 블레이크 작가로서도 아주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와이프가 쓴 대본을 보니 정말 너무 잘 썼더군요 하면서 막 칭찬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미 압박을 받았대. 그래서 하하하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 그 블레이크의 베프로 잘 알려진 테일러 스위프트가 Hi guys, how are you? 이러면서 저스틴, hi 이러면서 그 집에 왔는데 나중에 조인을 했대. 근데 또 거기서 테일러도 블레이크가 너무 잘 썼던데요. 대본? 와 어떻게 내 친구 진짜 짱이다. 이거 나가는 거 맞죠? 영화에. 이래가지고 여기서 저스틴이 얘네들 짰구나 지금. 나 압박 주려고. 그래서 예, 쓴다고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테일러도 같이 싫어지는 것 같아요 하는데 여러분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테일러는 나중에 조인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정을 아는지는 뭐 우리가 모르는 거죠. 블레이크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 야 내 대본으로 쓰고 싶대. 한번 창의적으로 써와보래. 그랬을 수도 있는 거잖아. 전후 사정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무튼 그래서 원만하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원래 있었던 대본 플러스 블레이크 버전 짬뽕 해가지고 약간 중간 느낌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스틴이 자기는 이것 때문에 너무 좌절감을 느끼고 슬펐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미팅 이후에 그 자기 같이 일하는 이 팀들한테 보냈던 이 메일 같은 것들도 공개를 했어요. 블레이크 대본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이 영화의 끝을 보려면 항복을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누구도 더 이상 블레이크랑 싸울 힘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다. 이 전부터 갑질을 엄청 했다는 거지. 이렇게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동료들한테 이 블레이크는 신이 나가지고 펜트하우스에서 감독이 떠나고 나서 문자를 보내는 거야. 파랑색이 저스틴이 보낸 거고 이 회색이 블레이크가 보낸 거거든요. 엄청 길게 계속 보내. 나 무슨 장편 소설 쓰는 줄 알았어.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뭐라고 쓰냐면 감독님 절 믿어주세요. 저도 감독님 믿습니다. 저희 둘 다 보는 눈이 높잖아요. 이런 두 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일하는 거는 행운입니다. 감독님이 감독이자 배우이자 작가로서 성공하시기를 원할 뿐이다. 감독님이 성공하시면 제가 성공하는 거고 우리 영화도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같은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봐요. 우리 프로젝트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제가 감독님한테 가져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자 더 있거든요. 여기서 난 너무 짜쳤어. 테일러 스위프트랑 라이언 레이놀즈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기 인맥을 좀 과시하는 모습을 좀 보여요. 뭐라고 썼냐면 그 테일러랑 라이언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갖고 있는 거는 제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사람들은 다 절 전적으로 지원해줘요. 이 친구들도 다 제 대사 보더니 너무 괜찮다고 너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인정해줘서 저도 자신 있게 감독님한테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제 친구들도 아주 궁금해하고 있어요. 제 대본이 정말 영화에서 쓰일지. 그래서 계속 거들먹들여요. 라이언 레이놀즈랑 테일러 스위프트를. 내 친구들은 단순히 자기 직업인 노래, 연기, 감독 이런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작가이자 스토리텔러로서 이 업계 거물이 된 사람들이다. 이런 거물들이 내 친구들이라서 정말 난 행운인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진짜 역대급 문자가 뭐였냐면 이건데 여러분 왕좌의 게임 보셨어요? 저 아주 재밌게 봤는데 이런 문자를 보내요. 그 왕좌의 게임에 칼리시라는 롤이 있어요. 그 칼리시는 이 왕국들을 제패하는 여자야. 뭘 가지고? 용 몇 마리 가지고. 이 용들은 이 칼리시에게 무조건 복종합니다. 하는 말이 감독님 혹시 왕좌의 게임 보시게 된다면 제가 거기 나오는 그 드너리스 칼리시와 같은 존재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어쩌다 보니 제가 몇 마리의 용을 갖게 됐거든요. 제 용들은 제가 싸우는 것과 함께 싸워줘요. 그러니까 우리 다 제 이 아름다운 용들을 감사하게 될 거예요. 당신도 그렇고요. 제가 약속할게요. 아 진짜 초딩이냐고. 너 몇 살이야? 이거 솔직히
11살 이상으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너 벡터맨 봤어? 벡터맨에 이글 있지. 내가 이글 같은 사람이야. 내 친구 타이거랑 배어 있는데 걔는 날 위해서 뭐든지 싸워준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잘하고 너도 이 배에 탑승하면 걔네들이 널 위해서도 싸워줄걸?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고. 나 진짜 와, 블레이크 어떡하니?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순진해서 이런 건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 내가 만약에 테일러 스위프트라면 이거 보면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아? 아니,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라도 뭐? 내가 네 용이라고? 아니, 내가 네 시녀야 뭐야. 내 테일러라면 나 기분 나빠. 아무튼 그래서 저스틴이 이 대본을 받아들였잖아요. 이 블레이크의 이거를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이후로 이것저것 다 감독님 이렇게 찍어요. 이 대사는 이렇게 바꿔요. 책도 안 읽은 게? 자, 또 문자들을 캡처해서 고소장에 같이 제출을 했는데 이런 것들 보면 Hi Blake, 혹시 여주 이름이 릴리거든요? 릴리 역의 대사 네가 고쳤니? 그랬더니 블레이크가 네, 뭐 많이 고친 건 아니에요. 조금 고쳤어요. 그게 그 릴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더 확실할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감독이 그래 뭐 괜찮아, 널 믿을게. 근데 제발 고치기 전에 나한테 미리 상의라도 해줄 수 있어? 왜냐면 상대역은 나이니까 내가 어떻게 바뀐 대사에 리액션을 해야 될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랬더니 Gotcha. Don't worry. You're still the director. No need to snap at me. 알겠어. 걱정하지 마. 당신이 감독이에요. 네네. 저한테 그렇게 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불쌍해서 눈물 난다고. 여러분들, 근데 다 이거는 서로의 주장일 뿐이니까. 심지어 편집 과정에서 원래 있었던 편집자, 저스틴 발도니가 데려온 편집자를 해고하라고. 남편이랑 제가 아는 진짜 기가 막힌 편집자 있거든요? 그 편집자로 고용하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결국 저스틴은 자기 편집자랑, 그리고 블레이크는 라이언이랑 아는 자기 편집자랑 따로 2가지 버전을 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고 이 시청자들한테 투표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저스틴 버전이 훨씬 더 높은 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그래요? 제 버전으로 출시 안 하면 저는 이 영화 홍보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요. 제 걸로 출시 안 하면 우리의 좋은 사이는 여기서 끝이에요. 이러면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니, 이 배급사에서 너 걸로 출시하자고. 그래서 블레이크 버전으로 출시를 했대. 우리가 본 이 영화는 블레이크 버전이었던 거지. 협박을 하니까 원작자인 그 콜린 후버 작가 있죠. 작가도 블레이크 편을 떴다. 블레이크 걸로 출시를 하자고. 그게 정말 블레이크 버전이 좋아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저스틴 발도니보다 이 원작자 작가 입장에서도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홍보해주고, 블레이크 라이블리한테는 용도 있잖아요. 라이언 레이놀즈, 테일러 스위프트 이런 대배우들, 이런 사람들 득을 보면 더 좋으니까 그랬는지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 블레이크 버전으로 출시가 되게 됐다. 여기에 블레이크는 엔딩 크레딧에 프로듀서로 자기 이름을 올려달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PGA에도 올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PGA는 미국 프로듀서 조합 공식 인증으로 그냥 이름만 얹혀주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만약에 이 영화가 아카데미나 PGA 어워드 같은 데서 수상을 하게 되면 블레이크가 상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공식적으로 블레이크의 이력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에 감독인 저스틴과 투자자 히스는 비윤리적이고 정당하지가 않다고 강력하게 거절을 했지만, 라이블리는 그럼 이걸로 우리 사이에 남아있었던 좋은 건 다 끝난 거라고 말하면서 위협과 협박 레터를 끊임없이 보내왔다고 합니다. 결국 강압적인 상황에서 PGA 등록하는데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소장에서 주장을 하는데요. 아무튼 블레이크가 파이널 영화 버전뿐만이 아니라 PGA까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과정에서 이 둘의 사이가 완전히 진짜 악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사회 하는 날, 감독은 자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근데 이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저는 저 감독님하고 같은 장소에서 시사회 행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이랑 친구들도 왔는데 자기들은 지하실로 내려갔대요. 그래서 지하실에서 자기들끼리 축하하고 블레이크 라이블리 친구들이랑
블레이크랑 다 떠났을 때 그제서야 그 시사회 행사장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옆에 막 물 같은 거 쌓아놓은 거 보이시죠? 그래도 좋은 날이니까 그 상황이 또 너무 웃기기도 해서 그냥 우리끼리 웃으면서 사진 찍으면서 좋은 시간 그냥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블레이크가 지금 우리가 여론을 조작해서 자기를 묻으려고 이런 작전을 짰다고 하는데, 우리도 우리 이미지를 위한 위기관리자, 이미지관리 홍보팀이 있고 블레이크도 있다. 오히려 약속을 안 지킨 건 블레이크 측이다. 왜냐면 이 서로 홍보팀끼리 약속을 했대요. 우리끼리 미리 언론에 뭐 노출하기 전에 꼭 서로 미리 얘기하자, 그렇게 했는데 블레이크네 팀에서 먼저 뭐 저스틴을 공격하는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대. 그리고 그 바이럴된 그런 영상들 우리가 조작한 게 아니다. 다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인터뷰에서 했던 말, 스스로 시사회에서 했던 말, 스스로 팬에게 했던 말, 본인이 했던 말이지 우리가 조작한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런 바이럴이 너무 커져서 자기는 무서웠다는 거야. 혹시 내가 이런 걸 조작하고 있다고 오해할까 봐. 그래서 팀들한테 이렇게 문자 보낸 거, 이거 우리 아니라고 말해줘요, 막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낸 것도 캡처를 했는데 뭐 그거는 모르죠. 그리고 이런 문자도 보낸 게 있어. 저스틴도 그 자기 홍보팀한테 이런 걸 보냈어요. 그 너네들이 말한 틱톡 계획이라는 거, 그거 뭐야? 나 너네들이 내가 그 영화에 대해서 그 가폭에 관해서만 말하는 그런 클립을 좀 바이럴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보냈어요. 근데 기억나요? 그 블레이크가 아니 원래 계약에서는 가폭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 혼자 독단적으로 가폭 얘기하더니 지만 되게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조명을 받고 나는 비교돼가지고 갑자기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나락을 갔다, 이런 걸 주장했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는 거지. 여기에 저스틴은 모든 영화 홍보 활동에 자신을 배제한 건 블레이크 라이블리이고, 자기는 몇 년 전 이 책을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때부터 다짐했던 대로 가폭 피해자들을 위한 영화라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홍보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이 또 하나가 유출이 됐어요. 바로 그제입니다. 입술은 안 닿았어, 목에. 여기서. 아, 여기는 모르겠다. 잠깐만. We have these moments where literally we've done it for like 5 minutes.